네, 오늘 전자수학이 아니죠. 시노미 시스템이죠. 큰일 입에 붙었어요. 예, 시노미 시스템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일단 퀴즈 1과 이그잼 1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렇죠? 진도는 얼마 안 나갔지만. 클래스 미팅 열 번째까지 퀴즈 1이 커버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미팅 14번째까지 하고 이그잼 1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홈워크 1의 프로블럼 7 여기 보면 블록 다이어그램이 있으면 에로우가 시그널을 리프레젠트 하고 하는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화살표가 여기에 시그널이고요. 그렇죠? 박스 위드 인풋 앤 아웃풋 얘가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블록 위드 only input이니까 얘가 싱크고요. 블록 위드 only an output이니까 이게 소스인데 여기들이 시그널이고요. 제가 싱크 소스를 순서를 바꿔 입력해 놨다가 오늘 학생들 채점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이 틀려서 이상하다. 제가 고쳐놨어요. 채점을 다시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오버뷰는 뭐 계속 보고 있죠. 그렇죠? 처음에 시그널 젠 시스템스의 컨셉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리니어 시스템이 뭐냐,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이 뭐냐 이런 걸 배울 텐데 지난 시간에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배웠어요. 오늘은 거기서 좀 더 배우고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 뭔가를 배운 다음에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말했지만 이 과목은 모든 시그널과 모든 시스템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나오는 continuous time 시스템 그리고 discrete time 시그널이 들어가서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오는 discrete time 시스템을 주로 배우되 어떻다고요? 그 두 시스템이 LTI 컨디션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니어면서 타임 인베리언트인 것들을 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모든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 그 다음 뭐 쭉쭉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차차 보기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타임 인베리언스예요. 자, 리뷰를 먼저 하겠어요.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지금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continuous time system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풋 아웃풋 관계식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나타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알겠어요?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면 다 미분 방정식이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discrete time system 지우다가 말았네요, 제가. discrete time system이라고 해서 반드시 인풋 아웃풋 관계식이 디퍼런스 이퀘이션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코잘과 넌 코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코잘 시스템이란 것은 뭐냐면 물론 이제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시스템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time이란 개념이 없으면 코젤러티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미 CTDT 시스템을 한정해서 얘기하는데 코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코젠 이펙트, 인과 율이 성립하는 시스템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만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프로퍼티를 말하려면 인풋 아웃풋이라는 시그널과 그 시스템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서 이 코젤러티가 정의되느냐, 성립되느냐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처음 가졌던 어떤 개념을 조금씩 수식으로 바꿔 나갔죠. 그래서 두 단계였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죠? 네, 코젤러티가 어떤 시그널이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그 시그널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맞아요? 네, 미래의 인풋이 그러면 출력이 있잖아요. 출력 시그널의 과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렇게 했다가 이것도 좀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했었어요? 예, 두 개의 시그널을 동원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고 X2가 들어가서 Y2가 나오는데 X1, X2가 어떤 T0 시점까지 똑같아요. 그러면 Y1, Y2가 어때야 된다고요? 예, T0 시점 이전까지는 똑같은 출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개념을 점차 명확하게 정의를 해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직관이 중요한데 딱 보고 이거는 뭐 블록도로 특히 나타내 보면 이건 다들 코자란 컴포넌트로 돼 있으니까 코자란 것 같아. 이렇게 답을 내면 거의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의심이 가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데피니션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아, 나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까지 막 얘기하면서 막 열변을 토했죠. 그렇죠? 그냥 풀었다고 해서, 나는 풀 줄 알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관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은 엔지니어로서는 좋은 태도예요. 사실 그 직관을 기르기 위한 건데, 그 직관이 그냥 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솔리드한 어떤 파운데이션, 데피니션, 매스메티컬한 데피니션 위에 이렇게 있어야지 그냥 감으로 그냥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대단히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코잘 시스템이 아닌 시스템을 넌 코잘 시스템이라고 할 거예요. 참고로 안티 코잘은 좀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건 다음에 하고요. 별로 안 중요해요. 이 과목에서는. 그 다음에 이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 뭐냐 해서 또 정의를 했었죠. 제가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어떻다고요? 현재의 아웃풋은 현재의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거예요. 현재의 인풋에 의해서만.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y of t는 2분의 1의 2승에 이러면 좀 곤란한가? 네, x of t다. 이렇게 된다고 해보세요. t는 모든 0 이상에서만 정의되고 뭐 이렇다고 해봐요. 좀 이상한가요?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현재의 아웃풋이 현재의 인풋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미래의 거꾸로 말하면 미래의 인풋 아웃풋이 여기에 영향을 안 주죠. 또는 과거의 인풋 아웃풋이. 그렇게 생각하면 아 얘가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구나. 또 메모리 리스니까 코잘 시스템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니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는 제가 CTDT 이렇게 슬래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타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여기서는 일반적인 리니어 시스템에서 항상 성립하는 그 어떤 렘마, 간단한 어떤 컨시퀀스를 먼저 봤어요. 제로가 들어가면 리니어 시스템은 제로가 나와야 돼요. 그게 스칼라든 벡타든 매트리스든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든 그러니까 올 제로가 있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든 올 제로가 있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든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CTDT로 이제 잠깐만요. 예, 한정을 해봐요. CTDT로. 그러면은 리니어 시스템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지난번에 하던 거죠.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는 이제 continuous time 시스템이 리니어하다는 것을 define을 했어요. 이 if는 if and only if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고 x2가 들어가서 y2가 나올 때 어때야 된다고요, 이제? 이 x1과 x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취하면 이 y1과 이 y2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데피니션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discrete time의 경우에도 똑같이 데피니션을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그건 너무 뭐 당연한 거니까 쓰지 않고 여기서 이제 또 앞에서 말했던 time이라는 개념이 없더라도 성립했던 리니어이면 어떻다고요? 제로 인, 제로 아웃. 그게 성립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discrete time일 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x가 들어가서 y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0 곱하기 x를 해도 리니어 시스템이면 0 곱하기 y가 나와야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로가 들어가면 제로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0 곱하기 임의의 시그널은 0 시그널이잖아요. 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들 뭐 선형 함수 이렇게 말할 때는 예를 들면 y는 ax 더하기 b도 선형 함수라고 하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풋 아웃풋 관계가 리니어하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특별하게 affine func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수로 볼 때는. 그러니까 y equal 예를 들면 a 플러스 x가 리니어할 necessary sufficient condition은 a가 제로예요. 알겠죠? affine function의 조건은 그러면 a가 아무 리얼 넘버라도 상관없죠. 뭐 컴플렉스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주의를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얘기를 좀 더 해주면요. 여러분들한테 학기 초니까. 지금 보면 뭐 2학년생도 있고 3학년생도 있고 심지어 1학년생도 있는데, 제가 있는 그 오른쪽 건물,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어떤 산술적인 연산을 수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나. 이런 걸 연구한다고 했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캘큘러스라든가 뭐 미분 방정식, 선형대수학 이런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전공에 들어오면 이 과목인 시그널 앤 시스템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리니어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면서 리니어 시스템에 대한 개념도 좀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뭐냐면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예요. 그게 이제 다음 학기에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과목인데 전자수학 A라고 돼 있어요. 지금 제목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어떤 uncertainty가 있는 시그널과 시스템을 다루질 않아요. 여기서는 그것까지만 너무 복잡하니까. 하지만 우리가 시그널과 시스템을 다룰 때는 uncertainty가 항상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 뭐 주식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들어오는 시그널의 예를 들면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얼마를 투자하시오가 아웃풋이라고 해봐요. 근데 인풋이 예를 들면 전날의 미국의 어떤 주가 지수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인풋이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랜덤리스가 있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언서턴티가 있는 시그널을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언서턴티를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확률적인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요 전자수학 A EC302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과목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만약 통신을 전공한다면 아날로그 통신, 디지털 통신 뭐 이렇게 배우는데 디지털 신호처리 보면은 뭐 정보통신공학 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신호처리 과목, 디지털 통신 과목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과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라고 되어 있고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뭐냐면 제가 통신을 전공하지만 통신은 통신 네트워크가 중요한데 너무 예를 들면 단말기라든가 뭐 송신기, 수신기 이쪽에 대해서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컴퓨터공학과에 가면은 네트워크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로지컬한 비트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라디오 웨이브가 날아가고 맞아요? 케이블을 통해서 EM 웨이브가 전파되고 이런 아날로그적인 또는 컨티뉴스 타임적인 뭐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런 걸 너무 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하나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s and Networks가 있어가지고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융합부전공 필수 과목이기도 하고 전작과의 선택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고 제가 다음 학기에 요 둘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노미 시스템이 필수인데 얘는 굉장히 쉬운 과목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컴퓨터과에 가면은 이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데이터 네트워크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얘랑 같이 들으면 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간단하게 그래서 과목 공부를 좀 하고요. 자, 이제 봅시다. 그러면 이제 리니어 시스템인데 우리가 시그마라는 이 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앞으로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인티그레이션도 쓰고 해서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 과목에서 어떤 시스템이 있을 때 x k of n이라는 시그널을 넣으면 y k of n이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예요? 이렇게 써놨을 때 이게 스칼라 하나가 아니라 이 xk라고 이름 붙은 시그널 전체예요. 모든 n에 대해서 있는. 그래서 제가 헷갈릴 때는 어떻게 쓰겠다고요? 예를 들면 여기 괄호를 치고 n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시그널 전체인데 문제는 이게 서브스크립트가 있죠. k라는. 참고로 여러분이 뭐 미국의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이 XKN 이렇게 안 읽어요. X sub K of N 또는 X sub KN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서브라는 것은 서브스크립트죠. 그렇죠? 아래 첨자. 그래서 이 아래 첨자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1에서 캐피탈 K까지. 캐피탈은 캐피탈라이즈드 캐릭터, 대문자 이런 뜻이에요. 예. 어퍼 뭐 이렇게도 쓰지만 보통 캡 K, 뭐 캐피탈 K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K개의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인풋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K개의 시그널이 아웃풋에 있어요. 알겠어요?
x1이라는 시그널이 들어가면 y1 쭉쭉쭉 해서 xk가 들어가면 yk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알겠어요? 시스템이 있고 여러분이 k게이 시그널을 집어넣었더니 k게이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럴 때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만족하냐면 이 k게이 시그널을 가지고 여기 보세요. k게이 시그널을 가지고 ak라는 뭐 리얼 넘버일 수도 있고 컴플렉스 넘버일 수도 있어요. 웨이티드 썸을 해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시그널 하나죠, 이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 하나죠. 요 시그널을 이제 요 처음에 생각했던 요 시스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웃풋이 나오느냐?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 YK들이 같은 웨이트 AK들로 리니어 컴바인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어떻게 했죠? 두 개에 대해서만 얘기했었죠, 처음에. 맞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처음에 정의할 때는 리니어 시스템은 한 다음에 두 개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임의의 파이나이트한 개수로 확장한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죠? 너무 초등학교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네, 덧셈의 뭐죠? 덧셈의 뭐라 그래? 결합법칙이라고 그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숫자가 7개가 있어요. 어떤 순서로 두 개씩 더해도 답이 똑같죠. 맞습니까?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성립하는데 어, 문제는 무한계가 되면 어떨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무한계의 정수가 있어요.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수렴 안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서를 바꾸면 다른 값으로 수렴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무한의 황당함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안 배우지만 수학과에 가서 기초 해석 이런 과목을 들으면 이런 무한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고 좀 자세한 걸 원하면 옛날 강의를 보세요. 제가 열심히 떠들었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확장하는 것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두 개 더해서 뭐 두 개의 웨이티드 썸으로 정의했지만 사실 K개의 웨이티드 썸으로 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한일 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성립한다라고 보세요. 즉 여기서 얘가 무한대라도 플러스 인피니티라도 뭐 큰 문제 없을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엄밀히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다음 이 continuous time 시스템이든 discrete time 시스템이든 이 리니어 시스템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프로퍼티가 원래는 뭐였죠? 그냥 제로 인, 제로 아웃인데 그것을 약간 변형한 게 나와요. Initial Rest Condition이라는 데피니션이 나와요. 이 Initial Rest Condition은 제로 인, 제로 아웃 할 때랑 매우 비슷해요. 제로 인, 제로 아웃은 뭐죠? 어떤 시스템이 제로 인, 제로 아웃을 만족한다. 그러면 제로를 집어넣으면 제로가 나온다는 거죠. 만약 Continuous Time, Discrete Time 시스템이면 제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넣으면 제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 나오고 제로 컨티뉴어스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을 넣으면 제로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 나오는 건데 주의할 것은 여기서는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정의합시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이 if는 데피니션의 if죠. 이게 뭐냐면 x of t가 어떤 t0를 잡아서 그 이전에 전부 제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풋이 제로인데 until t0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전에는 뭐예요? 우리가 제로인 제로 아웃 할 때는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을 가지고 제로인 얘기하려면 이 시그널이 네거티브 인피니티에서 포지티브 인피니티까지 다 제로죠. 근데 지금은 좀 다르죠. 그렇죠? 어떤 t0를 잡고 그 과거에 그 이전에 제로예요. 그러면은 어떻다고요? 출력도 같은 시각 t0 이전에는 제로라는 거예요. 이게 이니셜 레스트예요. 알겠어요? 두 개가 다른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어떤 시스템이 어떤 컨티뉴어스 타임 시스템이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리니어 시스템. 그러면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리니어 시스템이면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일단 리니어면은 어때요? 리니어면은 제로인 제로 아웃은 만족하죠. 그런데 제로인 제로 아웃과 어떤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과 어느 쪽이 더 다른 집합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니셜 레스트가 더 큰 조건이죠. 왜냐하면 t0로 어때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렇죠? 임의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나중에 생각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해요. 또 거기다가 리니어리티에서 이제 말했지만 이제 코젤러티라는 것을 이제 결합을 할 거예요. 우리가 코젤러티에 대해서 정의를 했잖아요. 맞아요? 리니어리티에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합된 걸 하는데 주의할 것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리니어 시스템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 집합을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모든 CT 시스템의 집합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 리니어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다음에 본래대로 하면 여기 이제 코잘 뭐 이런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여기 한정해 놓고 여기서 요 안에서 코잘을 만족하는 녀석과 코젤러티와 아닌 녀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리니어라는 조건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여기 디어렘이 나와요. 코잘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속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여기 속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실은 리니어이고 코잘이면 이란 뜻인데 여기 속한다는 것은 어떻다고요? 이제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것과 if and only if 컨디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코잘이면 얘가 성립하고 얘가 성립하면 코잘이라는 거죠. 네, 물론 요 안에서 알겠어요? 요 리니어라는 조건에서. 그래서 이걸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if and only if 돼 있으면 어때요? 예, 가는 방향, 오는 방향 나눠서 증명을 하죠. 그래서 하나씩 이제 봅시다. 그래서 먼저 continuous time linear 시스템이 주어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코잘이면 이니셜 레스트 만족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코잘하다라고 여기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P이면 코잘이라는 것이 P이고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을 만족한다는 게 Q이면 첫 번째는 P implies Q를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P implies Q를 증명하는 방법은 P에서 어때요? 이퀴벌런트한 스테이트먼트로 계속 변형하다가 Q에 도달하면 되죠. 한 가지 방법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이 코젤러티와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의 데피니션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써놨지만 간단하게 코잘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코잘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대충 가진 개념이 있고 인풋 아웃풋만 가지고 하는 게 있고 인풋 두 개와 아웃풋 두 개 가지고 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데피니션 가지고 시작합시다. 어떤 x1이 있어요. y1을 내는. 그리고 어떤 x2가 있고 y2를 내요. 이 시스템에. 그런데 얘들이 어때요? 코잘이라는 것은 어떻죠? 어떤 시점까지 같으면 입력이 출력도 같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t제로를 잡아요. t제로를 잡아서 입력이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같은 t제로에서 출력이 같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코젤러티의 정의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implies 해가지고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건 initial rest인데 다행히 우리는 지금 linearity가 성립한다라고 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고 싶어요? 두 개 가지고. 뭔가 컴바인을 하고 싶죠. x1, x2로. 그런데 initial rest는 뭐였어요? 뭐 제로가 나왔잖아요. 제로가 나오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얘 두 개가 같을 때 얘를 넘기면, 즉 빼면, 양변에서 x2를 빼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x를 x1 빼기 x2로 정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요? 같은 요 t0 이하에서 0이죠. 그러니까 O, 제로인 until t0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y of t는 이것 빼기 이건데 당연히 until t0가 성립하네요. 그래서 그냥 definition을 적용했더니 요 p implies q 부분은 그냥 간단히 증명이 됐어요. 맞습니까? 이제 그 다음 q implies p를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인데 예를 들면 뭐 continuous time 리니어 시스템인데 이제는 initial rest 컨디션을 만족하면 물론 이제 리니어라는 것도 사용해도 돼요. 그렇죠? 알겠어요? initial rest 컨디션을 만족하면 포자리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자, P와 Q가 if and only if 컨디션이다. 서로 P if and only if Q다 하는 것은 여기 써놨지만 P implies Q and Q implies P를 증명하는데 지금 요건 했어요. 우리가 얘를 증명하는 방법은 뭐죠? 말 그대로 Q에서 시작해서 implies에서 P까지 도달해도 되고 그게 이제 보통 straightforward한 direct metho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방법들이 있죠. 예, 여기서 예를 들면 그 컨트라 포지션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대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용어를 안 배웠을 거예요 아마. 저희 때는 수학의 정석에 1학년 때 배우는 1학년 1학기에
첫 번째 단원이 집합과 명제였어요. 여러분 때는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대우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이게 뭐냐면 이 Q implies P와 동치인 것이 not P implies not Q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not P에서 시작해서 im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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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lies에서 not Q까지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contradiction인데 두 개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싶으지만 똑같으면서도 약간 달라요 말이. 근데 사실상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뭐 여러분은 뭐 이렇게 규律법이라고 해서 뭘 부정하고 어쩌고 돼 있지만 요 논리를 보세요. 여러분이 not P라고 가정을 했는데 Q에 도달하면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이 그 진리표를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어 보면 Q implies P와 not P implies not Q 그다음에 not P and Q가 false라는 것 또는 요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Q and not P가 false라는 것은 다 똑같은 진리 테이블을 가지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는 not P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서 not Q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not P와 Q를 동시에 가정하고는 모순인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로부터 시작해서 im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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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그러니까 약간 다른 그런데 사실상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not P로 시작하면 Q에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Q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밑에 증명은 규律법을 써서 하는데 방법은 사실상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어떻게 하냐면 써놨는데 잠시만요. 어디 갔어요? 여기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래서 여전히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고 x2가 들어가서 y2가 나오는데 x1과 x2가 t0까지 같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x를 요 두 개의 차이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가정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리니어 시스템이라는 가정은. 그래서 빼면은 어떻게 돼요? y가 t0 이하에서 다 제로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뭘 가정할 거예요? 이게 P에 해당하는 게 아까 코잘이었죠. 그렇죠? 코잘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얘는 어떤 T0 이하까지는 다 제로인데도 코잘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게 존재해야 돼요? 어떤 X가 존재해서 T0까지는 0인데, 맞아요? T0 과거에 0이 아닌 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 되지만, 그러니까 there exists X such that y of 어떤 t1에서 not 0, 어떤 t1은 t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은 어때요? 예, 지금 이렇게 x와 같아지는 의미의 x1, x2를 잡아가지고 말하면은 모순이 된다는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자, 그래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코젤러티, 리니어러티, 타임 인베런스를 배우는데 순서대로 코잘 리니어 했더니 흥미로운 게 나왔어요. 그냥 리니어는 제로인 제로 아웃인데 이 코잘 리니어는 요 부분 있잖아요. 교집합 부분은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니셜 레스트 컨디션. 이니셜 레스트를 만족하면 모든 T0에 대해서 그런 게 성립해야 되니까 T0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놓으면 결국 컨티뉴어스 타임이나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에서는 제로인 제로 아웃을 임플라이 하죠. 맞습니까? 그런 것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연히 여기 속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지금 리니어 코자리잖아요. 여기 속하는 것은 당연히 리니어 하니까 리니어 하면 뭐예요? 제로인 제로 아웃을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은 조금 헷갈리겠지만 호목을 하면서 딱 앉아서 그림 몇 번 그려보면 이 얘기 있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인베리언스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예, 포잘,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이렇게 세 개의 용어가 제일 중요한데 여기서 자, 세 번째를 봅시다. 타임 인베리언스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스템을 사왔어요, 실제로 정말. 그런데
여러분 친구도 똑같은 걸 샀어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어떤 시그널을 예를 들면 타임 내 기준으로 오늘 12시에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이라고 합시다. 0, 1, 2, 3, 4, 5, 4, 3, 2, 1, 0 이렇게 넣어요. 예를 들면. 그럼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친구가 그거를 또는 내가 그거를 다음 날 어떤 뭐 오후 7시에 0, 1, 2, 3, 4, 5, 4, 3, 1 넣으면 그게 그냥 시간 기준만 바뀌었지 똑같은 게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이겠죠. 맞습니까? 네. 그걸 만족하면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라고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념이고요.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떤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그리고 말했지만 타임 인베리언스 자체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코잘, 리니어리티 이거는 좀 이따가 결합하고. 알겠어요? 자, 봅시다.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는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이 있어요. 얘가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것은 어때요? 데피니션에서 if 어떻다고요? 요게 무슨 뜻이죠? 요게? 예. x를 n0만큼 딜레이를 주면 어떻다고요? 요게 뜻하는 게 뭐예요? 얘의 아웃풋은 이런 거라는 뜻이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때 이 시스템의 아웃풋은 뭐예요? 요 y를 같은 딜레이 준 걸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n0, 여기서는 이제 정수겠죠. 모든 n0에서 성립해야죠. 어떤 특정한 n0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 discrete time 시스템은 time invariant 하다고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continuous time 시스템에서도 x가 들어가서 y가 나오면 x를 t0만큼 딜레이를 주면 y도 요 y가 t0만큼 딜레이 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for all t0이고 엄밀히 얘기하면 뭐 이렇게 써야 될 거예요. 모든 x of t, y of t 페어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 y of t는 당연히 x가 들어갔을 때의 y of t죠. 네. 모든 t0에 대해서 어떻다고요? 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사실은.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올 때라는 게 있어야죠. 아무 패 하나 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쓰려면 간단한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지 1분밖에 안 됐지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세 가지 이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이제 기지개를 켜서 예, 손을 들고 내리고 하는 일을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시스템이에요. input output relation이 x of t plus 1 squared equals y of t예요. 뭐 당연히 컨벤션이 x가 input, y가 output이에요. 자, 이렇게 될 때 이 시스템이 타임 인베리언트 하냐, 타임 베링이냐를 물어보고 있지만, 자,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리니어 코잘 이런 것도 배웠으니까 메모리에서. 자, 손을 다 들고 시작합시다. 다 들어봐요. 자, 다 들어봐요. 첫 번째, 자, 이 시스템은 코잘하다 생각하면 그대로 들고 있어요. 아니면 내리고. 코잘해요? 코잘 안 하잖아요. 코잘 안 하잖아요. 네? 여기에 t에다 0 넣어봐요. y0은 x 오브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래값이 지금 적용하는데 코자리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다시 손을 들고 하나만 들어도 돼요, 귀찮으면. 기지개 펴고 싶으면 둘 다 들어도 되고. 자, 그 다음 얘는 리니어하다 하면 그대로 있고 안 그럼 내리세요. 리니어하다. 리니어 안 하죠. 제곱인데 뭐 리니어 할 리가 없잖아요. 제곱인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냐면 그냥 x 오브 t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2배의 x 오브 t를 넣어봐요. 그러면 출력이 4배가 돼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니죠. 자, 그 다음이에요. 이제 마지막. 자, 또 이렇게 손을 들고. 자, 이 시스템은 타임 인베런트 하다 하면 그대로 들고 있고 아니면 내리세요. 자, 어떻게 되죠? 타임 인베런트. 그러면 좀 헷갈리는데 예, 타임 인베런트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얘를 이제 직관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데피니션을 배웠으니까 데피니션으로 해봅시다. 자,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식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y1은 이렇게 나타나죠. 맞습니까? 그 뭐냐면 데피니션인데 요 관계식을 써서 이제 조금 확장해서 써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타임 인베런트는 뭐예요? 이제 입력에다가
그 입력을 그 주어진 입력이 있으면 그걸 이제 딜레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를 시켜보겠어요. 그래서 뭐냐면 새로운 입력이에요. x2가. 얘는 아까 말했던 x1을 이제 t0만큼 딜레이를 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x2에 대한 출력은 y2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y2는 이제 어떻게 돼요? y2는 요 식에 따르면 x2의 t 플러스 1의 제곱인데 여기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x2와 x1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x1의 t-t0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얘가 뭔지를 보세요. 다시 y1으로 나타내 봐요. 얘랑 얘랑 비교를 하면 t 플러스 1은 똑같으니까 얘는 y1의 t-t0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인풋에 t0만큼 딜레이를 줬더니 아웃풋에 t0만큼 딜레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타임 인베이던트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직관을 자꾸 기르다 보면 그림으로 나타내면 편하다고 했어요. 한번 봅시다. 요거는 어때요? x가 들어와서 먼저 advance by 1이죠. 딜레이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니까 포괄하지는 않아요. 이것 때문에 벌써. 어드밴스 시킬 수가 없잖아요. 현실은. 물론 우리가 마치 우리가 그 버퍼링 하듯이 유튜브나 아니면은 넷플릭스 그렇게 하고 나면 뭐 어떤 기준으로 잡으면 뭐 상관없죠. 예. 근데 어쨌든 어드밴스 바이 원이고 얘는 그냥 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분류하고 나면 얘 때문에 코자를 안 하죠. 이 시스템은. 얘 때문에 리니어 안 하죠. 하지만 여기서 뭐 어디 타임 인비런스를 바이올레이트 하는 뭐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네, 따라서 얘는 타임 인비런트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예, 두 번째. 자, 또 이제 봅시다. 자, 이 두 번째 시스템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보이죠? 요거를 이제 여러분이 두 가지 방법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알지브라이크하게 그냥 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뭐 제곱, 뭐 곱하기 이런 걸로. 두 번째는 얘를 어때요? 이런 블록으로 쪼개서 생각하는 거예요. 단계, 단계, 단계. 제가 divide and conquer and integrate 뭐 이런 말 했죠. 쪼개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얘는 어떻게 될까? 자, 봅시다. 자, 이 시스템은 코잘하다. 예, 이 시스템은 코잘해요. 예, 딜레이밖에 없잖아요. 예. 그 다음 두 번째. 이 시스템은 리니어하다. 손들어. 예, 이제 아무도 안 들죠. 세제곱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 이 시스템은 타임 인베런트 하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봅시다.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가정이에요. 요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에 따르면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냥 베낀 거예요. 그렇죠?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에 x1에 딜레이 준 것의 세제곱. 맞습니까? 참고로 이거는 슈퍼스크립트라고 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슈퍼스크립트를 쓸 때는 이게 엑스포넌트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를 많이 써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xk 아까 이렇게 썼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쓸 때는 우리가 흔히 아래 첨자가 무슨 제곱, 세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굳이 괄호를 하지 않는데 내가 인덱싱을 하고 싶어요. 그냥.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매우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스크립트를 쓸 때는 괄호를 많이 써줘요. 이렇게. 이거 케이스는 아니에요라는 뜻으로. 알겠어요? 네, 여러분이 이런 굉장히 그 좀스러운 이런 그 까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엔지니어면. 자, 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타임 인베리언스를 생각하려면 뭐냐면 일단 이렇게 주어졌는데 새로운 인풋 x2를 요 인풋 x1의 어떤 딜레이드 버전으로 봅시다. 참고로 이게 어드밴스일 수도 있죠. n0가 음수면. 맞습니까? 근데 그냥 딜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딜레이드 버전으로 잡았어요. 새로운 x2는 인풋은 x1의 n0만큼의 딜레이드 버전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요 식을 그대로 베끼는 거죠. 그래서 y2는 자, x2로 먼저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2분의 1의 n 플러스 1에 x2의 딜레이 버전의 세제곱. 그런데 자, 이제 x2를 x1으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관계식을 써서. 그러니까 뭐냐면 x2는 x1에다가 n-1을 준 거죠. 그래서 여기다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가 얘를 만약에 얘를 y1의 n0만큼 딜레이드 버전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얘는 타임 인베리언트 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블록도를 써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시스템은 x of n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여기 딜레이 바이 1이죠. 그렇죠? 딜레이 바이 1.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세제곱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한 다음에 2분의 1에 n 플러스 1 하면 y of n이 나오죠. 물론 이제 여기서 순서를 뭐 바꾸더라도 크게 문제는 안 되죠. 그렇죠. 이 두 개는. 그럼 이걸 제일 앞에다 둬도 되고. 그런데 자, 얘 보세요. 얘는 코젤러티를 뭐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요? 안 일으키죠. 딜레이니까. 그렇잖아요. 딜레이 바이 원이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리니어리티에서 문제가 생기죠. 맞아요? 근데 얘가 문제인 거예요. 얘가. 얘는 뭐냐면 내가 딜레이를 주든 말든 얘는 처음에 정한 기준으로 2분의 1의 n 플러스 1 펑션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같이 얘를 시프트할 때 딜레이가 돼주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그냥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번이 이제 이번에도 여러분 홈워크에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틀렸더라고요. 제가 채점은 안 되는데 눌러봤고 봤더니 요건데 이걸 자세히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풋 아웃풋 릴레이션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 이 시스템은 코잘하다. 들어보세요. 코잘하다. 이게 그래서 제가 싫어요. 그래서 들고 나서 이제 내리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자, 일단 다 들고, 예, 자, 들고, 자, 코잘하다. 그대로 읽고 안 그러면 다 내리세요. 이 시스템은 코잘합니다. 예, 코잘해요. 메모리 리스예요, 참고로. 예, 이 시스템은 메모리 리스 시스템이에요. 자, 두 번째, 또 들고. 그렇죠? 자, 이 시스템은 리니어하다. 예, 여기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리니어해요. 리니어 시스템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다시 손을 들고. 자, 이 시스템은 타임 인베런트 하다. 예, 내려야 돼요. 아니에요. 타임 인베런트. 일반적으로 타임 인베런트 하지 않아요. 요 부분 있잖아요. 요게 요 역할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 대신에 어떤 코사인 펑션이 막 곱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를 그림으로 일단 그려놓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도 있듯이 x of t가 들어가서, 그렇죠? 코사인 2파이 fct라는 게 곱해지는 거예요. 이게 통신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통신에서. 모듈레이터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누소이달 펑션을 이 x of t가 이 앰플리튜드를 바꿔요. 물론 이제 페이즈도 바꾸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앰플리튜드만 바꾸거든요. 뭔가의 변화를 주는 것을 언듀레이트, 뭐 모듈레이트라는 뭐 듀레이트 이런 어원이 있어요. 뭐 그리스어인지 라틴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듈레이트를 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게 캐리어라고 하고요. 반송파 캐리어라고 하고 캐리어를 메시지가 이제 모듈레이트를 하는 건데 자 그럼 일단 이 보면 알겠지만 딱 느낌이 얘는 어때요? 얘가 뭘 들어오든 자기 갈 길을 가요. 맞아요? 주파수 FC로 그냥 계속 시누소이달 시그널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내가 어떤 기준 타임 제로로 보면 얘는 뭐예요? 이 값은 코사인 제로니까 1이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떤 시그널을 딱 제로부터 0이다가 제로부터 뭐딱 집어넣었다고 해봐요. 그럼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걔를 내가 살짝 딜레이로 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집어넣으면 그동안 이 코사인 펑션이 이발브를 하죠.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다시 1이 되는 위치에서 집어넣지 않으면 어때요? 얘가 값이 다르잖아요. 곱해지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예요. 얘 때문에 타임 인베런트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보면 얘가 그대로 나오고 얘는 그냥 메모리 리스니까 코잘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리니어리티 이제 말을 한다 그랬죠. 리니어리티. 그래서 이게 언뜻 보면 뭐 리니어 안 할 것 같은데 리니어 해요. 봅시다. 잘 모르겠으면 어때요? 예. 데피니션을 쓰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x1이 들어가서 y1이 나오는데 그럼 y1은 어떻게 돼요? y1은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다음 x2가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되죠? 똑같은 코사인 2파이 fct 그래서 y2t가 되죠. 자, 여기에 a 곱하고 여기에 a2 곱해가지고 더해봐요. 그럼 여기도 a1 곱해지고 a2 곱해지니까 리니어리티가 성립하잖아요. 그렇죠? 인풋을 a1 x1 더하기 a2 x2 하면은 얘가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리니어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리니어해요. 그런데 타임 인베런트 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과거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이때 막 광분하면서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신호미 시스템을 이제 복학해서 첫 학기에 들었어요. 3학년 1학기 때. 군기가 쫙 들어가지고 물론 방위였지만 딱 들어가서 들었는데 중간고사는 망했어요. 큰일 났다. 네.
망한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런 모듈레이터는 리니어 시스템이지만 타임 인비런트 하지 않은데 그게 리니어 타임 인비런트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어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 막 주어져 놓고는 뭘 구하라고 했는데 저걸 써가지고 나중에 나와요. 이 프로퍼티가 있었지 그러면서 막 써서 풀었다가 그때는 정말 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재산을 코인에다 박았는데 루나 코인 된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때는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공부 좀 하면은 군대를 안 갔어요. 왜냐면 그냥 대학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석사를 하고 나면 수없이 많은 방위산업체에서 병역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전기밥솥을 만들거나 다리미를 만들거나 전기다리미를 그런 선배들도 있었지만 길긴 길어요. 그다음에 또는 박사를 가면 지금처럼 박사 특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도 잘했어요. 그런 대로. 근데 유학을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렇잖아요. 나는 병역을 필요하고 나서 유학을 가겠다 이러면서 됐어 이러면서 군대를 딱 갔다 왔는데 첫 학기부터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학을 못 가겠죠. 근데 첫 학기에 중간고사 때 망한 거예요. 시노미 시스템은. 그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에이 될 대로 되라 열심히 하자. 해서 기말고사를 엄청나게 잘 봐가지고 A 플러스를 받았어요. 놀랍게도. 기적이 일어났죠. 기말고사가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만회를 했어요. 놀랍게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은 모르니까 너무 이렇게 뭐 했다, 망했다, 이번 생은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문. 아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현재의 아웃풋이 미래의 인풋이나 과거의 인풋에 영향을 안 받는다예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잠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메모리 리스트를 엄밀하게 정의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인풋은 그렇잖아요. 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게 얘에 의해서도 결정되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아웃풋이 인풋의 미래 값과 인풋의 과거 값에 영향을 안 받는다가 메모리 리스트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곱해진다고 해서 얘가 메모리 리스트가 아닌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체크하는 방법은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메모리 리스트 시스템을 디파인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자고요, 그러면. 메모리 리스트 시스템이란 것은 현재의 아웃풋이 과거의 인풋이나 미래의 인풋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럼 됐고요. 이 얘기는 통신 얘기인데 나중에 또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요. 이게 기말고사 때쯤 되면 여기도 나오잖아요. 학기 말쯤 되면 이 문제 다 틀려요.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학기 말쯤 되면 다 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서브셋을 배웠어요. 코잘 시스템, 리니어 시스템, 타임 인비런스 시스템 이렇게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코잘과 리니어에 대해서 이럴 거죠. 리니어면서 코잘하면 이니셜 레스트, if and only if. 맞습니까? 그게 제일 인상적인 거였죠.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에 대해서의 프로퍼티인데 여기에 보면 뭐 리니어하다, 코잘하다 이런 얘기 없어요. 알겠어요? 그냥 타임 인베리언트의 프로퍼티인데 피리어딕 시그널이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예요. 피리어딕 시그널이. 그래서 결론만 먼저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 여러분이 어떤 periodic signal with period capital T인 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출력이 뭔지 모르잖아요. 매핑 룰을 모르니까 우리가.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웃풋도 같은 주기로 periodic이라는 거. 놀랍죠? 정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코젤러티 얘기 안 했어요. 리니어리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타임 인베리언트. 그러니까 요 벤다이그램 그리면 여기 코잘 리니어 타임. 요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 안에서 저 안에 있는 시스템은 뭘 꺼내더라도 피리어딕 시그널을 딱 가해주면은 피리어딕 시그널이 나오는 데다가 그 피리어드도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뭐예요? 여기서 피리어드가 똑같다는 말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피리어드는 하나가 아니죠. 인티저 멀티플 하면 다 피리어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내가 피리어드라고 주장했던 값이 출력에서도 여전히 피리어드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풋의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아웃풋의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된다고 주장 안 하잖아요, 여기서.
맞습니까?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예를 들면 코사인 펑션이 있어요.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림 생각해봐요. 그림 코사인인데 제곱하면 이렇게 붕 떠가지고 두 배로 빨리 진동하는 코사인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 피리어드 입장에서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 피리어드가 여전히 피리어드가 되잖아요. 펀더멘탈 피리어드에 이제 두 배가 됐을 뿐이죠. 처음의 펀더멘탈 피리어드가. 아, 이거 좀,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일이에요. 항상 T로 그리세요, 이제. 여러분. 옛날에는 고등학교 때는 X였죠. 그렇죠? 이제 T로 하세요. 그러면 코사인 2파이 F 어떤 CT 이런 시그널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코사인이. 근데 얘를 제곱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높이는 1인데 이제 여기서 터치하고 여기서 네가티브 1이 안 되고 파지티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한 주기 갈 동안에 두 주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코사인 뭐 A 제곱은 2분의 1의 코사인 왜 이렇게 쓰는 게 여러분은 어때요? 기하학적으로 했잖아요. 도형을 그려놓고는 앵글이 A가 어쩌고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다 그 아규먼트로 이 타임 이런 걸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딱 이 얘기죠. 코사인 시그널이 있는데 타임 뚜 이렇게 하는 시그널이죠. 톤 시그널이라고 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제곱하는 디바이스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서킷하는 친구가 만들었어요. 오, 내가 스퀘어링 디바이스를 만들었어.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얘 제곱하면 얘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4파이 FCT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 타임 도메인 시그널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DC 텀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DC를 기준으로는 이 베리에이션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맞아요? 예. 어때요? 주파수는 두 배가 되죠. 뚜 하던 게 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예, 다음에 제가 시간 되면 틀어드릴게요. 소리가 어떻게 들리나. 자,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타임 인베리언트면 피리어딕 시그널이 들어가면 같은 피리어드의 시그널이 나온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지. 그래서 그걸 이제 증명을 해요. 그 티어렘이죠. 티어렘은 뭐예요? 중요한 결과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분이 중요성에 따라서 이걸 뭐 렘마라고 부르든 프라포지션이라고 부르든 아예 그냥 당연한 결과입니다라고 부르든 뭐 상관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수학적인 어떤 형식을 가져온다고 했어요. 중요했어요. 제가 티어렘이라고 썼어요. 만약에 타임 인베런스 시스템의 인풋이 피리어딕이면 증명은 컨티뉴스 타임에서만 하지만 디스크리트 타임 시스템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then 뭐예요? if then이죠. then 이하를 증명해야죠. 아웃풋도 같은 피리어드의 시그널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합니다. 자, 요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x of t 요 컨벤션이 x of t 화살표 y of t가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무 x 펑션, y 펑션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x, y가 주어졌는데 예를 들면 given 제가 continuous time signal pair x of y, x of t, y of t such that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x가 들어가서 y가 된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아예 안 써버리고 그냥 요 말만 쓴 거예요. 알겠어요? 이 과목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죠. 두 개의 continuous time 시그널이 있는데 x of t를 집어넣어서 y of t가 나왔다.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그러니까 given a system and 뭐 말이 너무 많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써가지고 표기법을 가지고 뭘 증명하려고 하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일부러 아래 첨자를 붙인 거예요,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그널을 x1인데 x1이 피리어딕이에요. 캐피탈 T로. 그럼 무슨 뜻이에요? x1이 피리어딕이다. 캐피탈 T로. 그러면 데피니션에 따르면 이렇게 돼야죠. 맞습니까? 모든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죠.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자, 이런 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아웃풋이 피리어딕이다. 같은 피리어드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정이 타임 인베런스잖아요. 타임 인베런스는 뭐예요? 인풋을 이제 딜레이 시키는 것 또는 어드밴스 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새로운 인풋 x2를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물딱조물딱해서 x1과 관계식을 만들거나 뭐 y1과 관계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x2를 얼마만큼 딜레이 시킨 x1으로 할까요? 당연히 이 주기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주기만큼 딜레이를 시켜봅시다. 또는 어드밴스를 시켜봅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편의상 어드밴스를 시켜요.
x1을 t만큼 어드밴스를 시켜요.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들어가서 y2t가 나올 텐데, 맞아요? 예. 얘를 이제 뭐 프로퍼티를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퍼티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빼먹은 게 있죠. x1이 들어가서 이제 y1이 나와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얘는 지금 타임 인베런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타임 인베런트니까 얘를 이제 딜레이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딜레이를.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가 들어간 거죠, 지금. 또는 어드밴스를 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타임 인베런스에 의해서 y2t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랑 같아야 돼요? y1을 어드밴스한 것과 같아야죠. 그렇죠? 근데 y1을 어드밴스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y1과 같은 거죠. y1t와 같은 거죠. 말이 좀 이상한가요? 다시 할까요? 헷갈리니까. 일단 돼 있고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고 했으니까 이밀 델타에 대해서 이렇게 되죠. 또는 뭐 플러스로.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x1t를 피리어딕 시그널로 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를 쓰는데 여기서 델타를 t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x1t와 x2t가 이제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y2t는 y1t가 돼야 되고 y1t는 이렇게 잡았으니까 y1t 플러스 t가 돼요. 그래서 주기함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리니어리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타임 인베리언스만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요 녀석이죠.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이게 제가 말했지만 하이라이트고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아주 흥미로운 프로퍼티를 가져요. 리니어면서 타임 인베리언트 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합시다. 문제를 보고 나면 좀 이해하기가 편해지니까. 자, 어떤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이 있어요. 참고로 이제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은 줄여서 LTI 이렇게 부르겠어요. 무슨 뭐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자, LTI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X를 넣어서 Y가 나와요. 알겠어요? 이게 메모리 리스트로 뭐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 했어요. X라는 시퀀스 또는 discrete time 시그널을 넣으면 Y라는 discrete time 시그널이 나온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저 그림에서.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아주 혼란스럽게 할 문제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이 시스템에 제가 요 x1이라는 시그널을 집어넣었어요. 참고로 이 표시 안 한 나머지 부분은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원점을 중심으로 x1 of 네거티브 1, 제로, 1만 1, 2, 1이에요. 이런 걸 집어넣어요. 15분 남았네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여기서 관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올 제로다가 타임 제로 1에서 1, 1 이렇게 나오고 제로. 이게 나왔어요.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만약에 제가 x2를 여기다 가해요. x2는 이제 타임 0, 1, 2, 3에서만 넌 제로고 값을 2, 3, 2, 죄송합니다. 2, 3, 0 마이너스를 네거티브. 그래놓고 여러분한테 제가 y2 of n을 그려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니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있나 저걸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할 거라고요. 대부분이. 자, 구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만약 이 강의를 라이브로 듣고 있지 않다면 이제 꺼놓고 그렇죠. 스탑 눌러놓고는 풀어봐야죠.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기회예요.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런스를 써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는 어렵고 답을 보고 나면 뭐 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는. 자, 나가고 싶은 학생은 벌떡 일어나서 나한테 가르쳐 주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서 나가도 돼요. 안타까운 게 이거죠. 뭐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뭐 나가면 친구들이에요. 저 친구 왜 저래 이럴 테니까. 자, 미안하지만 그래서 가르쳐 줄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X2를 X1의 X2를 X1의
딜레이드 버전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x2는 x1에 예를 들면 뭐 n에 뭐 a1 배고 x1에 뭐 딜레이드 된 버전의 a2 배고 딜레이라고 하니까 2라고 쓰니까 이상하네요. 그렇죠? 여기다가 제로 이렇게 씁시다. 제로 x 이건 1 그다음에 a 네거티브 1에 x1에 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두 개씩도 쓸 수 있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자, 리니어리티에 따르면 뭐예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풋이 어떻게 됩니까? A0에 Y1이 되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웃풋이 뭐가 돼야 되죠? A1에 Y1에 N-1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런스를 동시에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X2를 X1들의 딜레이드 또는 어드밴스드 버전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타내고 각각의 출력을 다시 리니어 컴바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해놨잖아요. 네.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첫 보면 압니까? 몰라요. 그렇죠. 저도 이게 맞는지 처음에 강의할 때 이거 맞아? 이랬는데 맞으니까 우리 친구 교수님께서 써놓으셨겠죠. 자 봅시다. 이게 x2예요. 그래서 자 얘는 x1을 2배 한 거죠. 맞아요? 그다음에 네거티브 x1을 딜레이를 또 줬어요. 주면은 얘를 이렇게 해서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 문제에서는 x2는 x1의 딜레이 바이 1의 2배 빼기 x1의 딜레이 바이 2의 죄송합니다. 1배 빼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자 리니어리티에 따르면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얘의 출력 빼기 얘의 출력이죠. 그리고 얘의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리니어리티에 따르면 얘의 출력의 2배죠. 그다음에 얘의 출력은 뭐예요? y1의 딜레이드 버전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컴바인이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스 시스템은 뭔가 있어요. 그렇죠? 저 녀석 뭔가 있어 보이는 녀석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퍼티죠. 참고로 자 봅시다. 제가 X2를 X1들의 웨이티드 딜레이드 버전으로 나타냈는데 리니어 컨비네이션 오브 딜레이드 버전. 그냥 딜레이드라고 할게요. 어드밴스드는 포함해서 나타냈는데 자, 첫 번째. 리니어리티가 성립 안 하면 내가 X1의 리스판스를 알아도 X2의 리스판스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죠. 타임 인베리언스 프로퍼티가 없어요. 그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되죠. 왜냐하면 X1을 집어넣었을 때 리스판스와 X1의 딜레이드 버전의 리스판스가 그냥 서로 딜레이 버전이 아니잖아요. 타임 인베리언스가 성립 안 하면. 알겠어요? 따라서 리니어리티와 타임 인베리언트 프로퍼티를 동시에 만족하는 시스템이라고 해놓으면 굉장히 좋은 성질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본 것처럼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얍 하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동기부여가 됐고요. 따라서 뭐냐면 이제 어떤 게 되냐면은 이 프로블럼이 사실 모티베이트 하는 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따져가면 우리가 시그널을 다르게 나타내는 게 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면 아까 X2를 어떻게 했어요? X1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냈죠. 그런데 특정한 X1과 X2에 대해서만 했잖아요, 지금. 뭔가 보편적인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뭔가 보편적인 게 없을까?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시그널이 뭘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ontinuous time 시그널, discrete time 시그널 다 다루고 있으니까 먼저 discrete time 시그널에 대해서 뭔가 임의의 discrete time 시그널이 주어져도 내가 이것을 뭔가 펀더멘탈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이라면 아톰 가지고 뭐 나타낼 수 없을까? 그 아톰의 딜레이드 버전으로 화학에서는 딜레이드 버전인 게 없지만 어떤 근원적인 시그널이 몇 개 있어가지고 그 근원적인 시그널에 대한 리스판스 그다음에 그 근원적인 시그널의 딜레이드 버전의 웨이티드 썸으로 인풋을 나타내면 출력도 어떻게 돼요? 그 근원적인 시그널들의 출력의 딜레이드 버전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재수강생이죠. 네, 생각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생각을 못했고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델타 오브 n이라고 썼는데요. 제가 오늘 요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되니까. 자, 먼저 이
discrete time 시그널로서 델타 오브 n, 그러니까 n이 이제 정수죠. 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얘는 뭐냐면 타임 제로에서, 즉 요 스퀘어 브라켓 안의 아규먼트가 제로인 데서 1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1이에요. 스템 펑션으로 쓰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다 제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정수에서 제로예요. 아시겠죠? 간단하죠? 자, 제가 얘가 일종의 아톰이라고 했는데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에서는 이게 정말 펀더멘탈하거든요. 좀 이따 볼 거예요. 자, 쟤를 그러면 딜레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n이고 얘는 델타 오브 n-1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려야 되죠?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올라야 돼요. 딜레이 버전이 문제는 오른쪽으로 가죠. 왜냐하면 시간이 0초에서 빵 뛰었는데 딜레이 버전은 뭐예요? 1초에서 빵 뛰어야죠. 그러니까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1에서 빵 이렇게 뛰고 나머지 다 제로예요. 자, 그러면 어드밴스 시켜볼까요? n 플러스 1. 그럼 당연히 네거티브 1에서 죄송합니다. 점을 찍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볼게요. 임의의 여러분이 x of n이 있어요. 어떤 x of n이 있어요. 이 x of n을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저 아톰에 해당하는 저 델타 오브 n이라는 펑션의 딜레이드 어드밴스드 버전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example을 봅시다. 오늘 다행히 여기까지 할 수 있었어요. 다시 보고. 자, 봅시다. 그래서 지금 요게 있잖아요. 요게 주어진 example x of n의 이제 그래프죠. 스템 펑션이죠. 요렇게 그려놓은 거.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무한계의 합으로 나타낼 건데 그 무한계가 가운데서부터 시작합시다. 타임 제로에서. 자, 타임 제로에서 어떻게 하냐면 얘 빼고는 나머지 다 제로로 셋한 시그널이 있죠. 보세요. 타임 제로에서 나머지 다 제로고 요 제로에서만 요 값인 거 있죠. 네, 그런 시그널 더하기 요 이퀄이에요. 참고로 요 시그널 더하기. 자, 그 다음 요 녀석 할까요? 요 녀석은 근데 어때요? 요 녀석은 네, 맞겠나요? 네, 요거죠, 요거. 그래서 뭐냐면 요거죠. 맞습니까? x1 빼고 나머지는 다 제로인 거. 그다음에 요 녀석 하면 제로인 거. 근데 우리가 y of n이라는 게 시그널이잖아요. 시그널 기준으로 하면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 있지만 x1 곱하기 델타 n-1이죠. 참고로 x1이 여기서 뭐 예를 들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쭉 쓰면 어떻게 되죠? 여기 잘 보세요. 델타 n-0에는 x0가 곱해진 거. 그다음에 델타 n-1에는 x1이 곱해진 거. 왜냐면 딜레이 바이 1이니까. 그다음에 이거는 딜레이 바이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 마이너스 1. 얘는 딜레이 바이 2니까 x2 해서 이제 여기서 놀라운 식이 나오는 거예요. x는 x 오브는 시그마 k라는 인덱스를 쓸까요? k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고 x 오브 k에 델타 오브 n 마이너스 k 이렇게 언제든 나타낼 수 있다는 거. 놀랍죠? 그렇죠? 너무 당연하지만 놀라운 일이에요. 주의할 것은 뭐야? 오른쪽은 k와 n의 함수인데 디펜던트한데 k에 대해서는 썸을 다 하니까. 참고로 여러분이 시그마 볼 때마다 헷갈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씩 대입해서 합으로 보라 그랬죠. 그러니까 시그마라고 돼 있으면 이게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로부터 생각해 보세요. k가 제로, x0 델타 n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1 할까요? k가 1, x1 델타 n-1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1 합시다. x 네거티브 1 델타 n 플러스 1 여기 있네요. 이거를 그냥 편리하게 쓴 거예요. 이거 노테이션이잖아요. 언제나 헷갈리면요. 시그마 막 2중 시그마, 3중 시그마 나오잖아요. 헷갈리면 그냥 다 풀어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언제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능이면 언제든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K라는 인덱스를 동원해서 오른쪽에 N과 K의 디펜던트 하지만 K는 결국 다 날라가고 오른쪽이 N만의 함수인데 딱 맞죠? 이렇게 디컴포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discrete time signal. 참고로 이 델타는 그냥 discrete time 델타 펑션이라고도 하고요. 델타 시그널 또는 뭐 크로네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크로네커 델타 펑션 그다음에 또는 유닛
임펄스 시그널, 임펄스 펑션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델타 펑션이라고 할 거고 어떤 때는 유닛 임펄스라고 할 거고 뭐 크로네커 델타라고 할 거고 뭐 이름이 계속 바뀌겠지만 어쨌든 간에 얘는 딱 아규먼트가 제로가 딱 될 때만 1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이제 디컴포즈 하는 거였는데 아까 디컴포즈에서 좋은 시스템이 뭐였어요? 인풋 시그널을 어떤 다른 시그널의 딜레이드 웨이티드 썸으로 디컴포즈해서 출력 구하기 좋은 시스템이 뭐였죠? 포자리였어요? 뭐 모르겠어요. 그렇죠? 리니어만 성립하면 됐나요? 아니죠. 타임 인비런트만 성립하면 됐나요? 아니죠. 리니어 타임 인비런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리니어 타임 인비런트 시스템과 같이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지만 자, LTI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을 합시다. 여기 뭐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을 합시다. 컨티뉴어스 타임은 지금 여러분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제 X를 넣으면 Y가 나올 텐데 이 X를 아까 우리가 뭐 어떻게 나타낸 걸 배웠어요. K라는 더미 베리어블을 써서 K, 그다음에 델타, N-K 이렇게 되죠. 참고로 여러분이 요 X를, X of N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여러 번 써보셔야 돼요, 손에.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홈워크에, 그렇잖아요. 써서 하게 하는 걸 줄 거예요. 안 써보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저 식을 100번 쓰시오 하면 100번 써가지고 스캔해서 업로드. 그런 일은 없겠죠. 자, 여기서 참고로 이게 L이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죠. 얘를 L로 바꾸면 얘를 L로 바꾸고 L로 바꾸면 되죠. M으로 바꿔도 되죠. 주의할 것은 뭐예요? 디렉 델타가 그렇잖아요. 예, N이에요. 주의할 것은 뭐예요? 그런데 제가 장난친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라고. 보면 아닌가 싶지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규먼트가 0일 때만 1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죠. 그리고 아까 그 디렉 델타 펑션을 보세요. 뒤집어도 원점 대칭이니까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장난친 건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여러분들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쓰세요. 쓰려면. 예.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LTI 시스템이니까 요 인풋에 대해서 즉 뭐냐면 델타 오브 n이라는 시그널을 k만큼 딜레이 시킨 리스판스를 안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델타 오브 n-k가 들어가서 이 DTLTI 시스템에 뭐가 나오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해보세요. 그것을 편의상 제가 이렇게 쓸게요. k 인덱스로 해서 n. 맞아요? 왜냐하면 n이 지금 타임 인덱스니까. 그 다음에 k만큼 딜레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k라고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자, 이게 k가 0일 때와 1일 때의 요 출력은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타임 인베리언트니까 어때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얘는 내가 타임 제로에서 넣은 것에서 k만큼 딜레이 준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잠깐만. 그러면 그냥 k가 0일 때의 출력만 알면 되네요. LTI 시스템이. k가 0일 때 딜레이를 안 주고 델타를 넣었을 때, 즉 델타 오브 n을 넣었을 때 얘가 뭔가 리스판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걔를 제가 h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출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h를 쓰면.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을 다시 써봐야죠. 입력을 아까 델타를 쓰면 어떻게 됐어요? 델타 오브 n-k였죠. 얘가 어떻게 바뀌죠? h 오브 n-k로 바뀌죠. 웨이트는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웨이트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돼요. 이런 놀라운 일이. 그 뭐냐면 discrete time LTI 시스템은 내가 타임 제로에서 임펄스가 빵 가해지는 그 시스템의 출력 h of n만 알면 어떻게 된다고요? 입력을 일단 분해를 해요. 이렇게. 델타의 딜레이드 버전들로. 그러고 나면 출력도 어때요? h의 딜레이드 버전에 요 똑같은 웨이트 알겠어요? xk로 컴바인하면 되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런 결론에 오늘 도달하는 거예요. 디스크리트 타임 LTI 시스템은 임펄스 리스판스만 알면 내가 어떤 인풋에 대해서도 출력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이게 이런 느낌이 안 들면 여러분이
아, 너무 좀 이렇게 서프라이즈 뭐 이런 아하 이런 게 좀 감퇴된 게 아닌가. 네. 근데 이건 너무 놀라운 프로퍼티.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